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할 차량은 옆에 있는 더뉴 소렌토 차량이고요.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시켜드리면 더뉴 소렌토 2.0 터보 GDI, 그러니까 가솔린 차량이죠. 마스터 스페셜,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9년에 등록된 2020년형이고요. 주행거리가 5,500km밖에 주행하지 55,000km 아니고 5,5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진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입니다. 외판 부위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 신차 금액이 3,800만 원에 가까우니까 신차 금액에서 약 한 400만 원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자, 5,5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이 신차급 차량을 과연 중고차 딜러에게 구매 대행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놓이시면 당연히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왜냐하면 차량을 알 수가 없는 게 왜 이렇게 짧게 주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판매를 했나, 아니면 하체 쪽에 진짜 큰 사고가 있었는데 성능 기록부에는 안 잡히는 그런 수리가 안 된 사고 흔적들도 발견을 해야 되고요. 침수 흔적이 있는지 또는 차량 성능에 지대한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도 저도 마찬가지 의심을 하면서 차량을 점검하고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뻔한 내용으로 판매를 하시긴 하시지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지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희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경기도에 계시는 구독자님께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체 점검하러 카센터로 출발해 볼게요. 출발! (5,000km) 주행한 더뉴 소렌토주요. 가솔린 차량이고요. 하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체 점검은 소모품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사고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하체 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 출고된 지는 한 1년,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주행거리 굉장히 짧죠. 리어 멤버나 아니면 쇼바, 스프링, 링크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부품입니다. 좌우가 거의 동일하게 생산된 것 같고요. 한쪽이 한 번에 다 교체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체 부품은 출고 당시 그대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교체된 부품이 없다는 거죠. 자, 뒤쪽에 보시면 출고 당시 딱 그대로입니다. 부분 이렇게 뿌려진 게 언더 코팅이 된 거고요. 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실리콘 처리도 출고 당시 딱 그 실리콘 처리 그대로고요. 자, 앞쪽으로 왔습니다. 타이어는 5,000km 탄 타이어 맞고요. 앞쪽도 마찬가지 멤버나 아니면 로우암, 쇼바 쪽, 타이로드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됐는지 볼 건데요. 뒤쪽과 마찬가지로 출고 당시에 딱 그대로 모습 딱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사고가 있어서 뭐 어떤 부품을 교체했다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있어서 부품을 교체 안 한 흔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인한 흔적들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당연히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유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 고장 이런 것들은 지금 보증이 충분히 됩니다. 2.0 터보 터빈이 이쪽에 있네요. 그죠? 터보 쪽도 물론이고 엔진 미션 쪽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합니다. 별 내용 없고요. 출고 당시 딱 그대로 모습입니다. 가운데도 부식 없고 하체 차량이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확인할 차량 더뉴 소렌토 가솔린 차량이죠. 마스터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 터보 엔진이 장착됐고요. 외관은 더뉴 소렌토가 테일램프나 안개 등 그 다음에 그릴을 조금씩 바꿨고 또 최초로 8단 미션이 장착이 된 차량이죠. 그래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외관은 그 전에 올류 소렌토의 부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색 현상이나 도장면을 보면 출고 당시 그대로예요. 이색 현상도 거의 없고요. 새롭게 도장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문콕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자, 트렁크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엠블럼 보시면 TGDI 돼 있죠. 터보 GDI 가솔린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5인승짜리 차량이죠. 까꿍. 네, 5인승짜리 차량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커버를 드러내면 이렇게 커버가 하나 더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함을 드러내면 안쪽에 이제 바닥이 드러나죠. 바닥 쪽, 아래쪽도 깨끗하네요. 그죠? 하체 확인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 이 차량도 물이 고였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어떤 침수 흔적이나 이런 건 없네요. 지금 바닥면도 그렇고 곰팡이 피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앞쪽에는 타이어 리페어 키트죠. 그러니까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고 컴프레셔랑 용액입니다. 깨끗하네요. 지금 부속품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여기서 끼워서 아래쪽에 물건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짐을 실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집에 보관하다가 차량을 판매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별도 구매가 가능하고 굳이 또 별도로 구매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마찬가지. 지금 도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도색이 이상하게 들어갔던 의심스러운 부분은 외관에는 없습니다. 모두 자기 도장이 맞고요. 또 재도장을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 차를 들고 와서 기스나 스크래치 나는 부분을 상품용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도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들고 와서 광택만 내고 바로 상품용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차량 같습니다. 자, 외관에는 19인치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크롬 휠에 벗겨짐 현상 없고요. 마찬가지 전체 휠을 보시면, 자, 휠 4개를 다 확인해 봤는데 휠에는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그냥 새 차 출고하신 느낌이에요. 자,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더 뉴 소렌토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등급이고 신차 금액이 약 3,800만 원 상당의 차량인데요. 아마 가솔린 모델 중에는 가장 비싼 모델, 그러니까 마스터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HUD가 있으면 가솔린 모델 중에 가장 비싼 옵션이 되겠고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과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죠. 근데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는 전동이 아니네요. 전동 스티어링 휠은 빠져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5,58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고요. 기존의 올류 소렌토에서 좀 바뀐 게 스티어링 휠 형상도 좀 바뀌었습니다. 포스포크로 바뀌었고요. 또 스티어링 휠에는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이 가능한 또 스탑앤고 기능이 탑재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기어 변속 가능한 패드 시프트 마련되어 있고요. 버튼이 지금 스타트. 자, 이 차량을 타실 분이 여성분이랑 또 외국인 남편분이 아마 같이 타실 거고, 한두 달 뒤에 태어날 둘째와 함께 차량을 사용하실 거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뒤로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조등을 오토로 맞춰 놓으시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와이퍼도 오토로 맞춰 놓으시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와이퍼가 작동되고, 또 비의 양에 따라서 빠르게 느리게 속도도 조절됩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유보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죠. 유보 아마 3.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SOS 기능은 내가 위급 상황 때 혹시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가 있을 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 차 위치를 파악해서 응급 구조까지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월에 얼마씩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기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내장 ECM 눈미러, 그러니까 눈부심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박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좌측 우측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항공 모드죠. 그러니까 내 차를 중심으로 360도 화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후방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축후방, 반대쪽 조수석 쪽, 이렇게, 아니면 서라운드를 보실 수 있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컴포트 모드. 컴포트는 기본이고 에코가 연비운전, 스포츠 모드가 조금 고RPM의 차량 성능을 좀 끌어올려서 주행하는 느낌이고요. 마지막 스마트는 나에게 맞는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방 센서고요. 주차를 하시다 보면 후방 센서도 작동되고 전방 센서도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자, 그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당기시면 사이드가 체결되고요. 눌리시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오토홀드 기능은 뭐냐면 기어가 뒤에 있고 오토홀드가 작동되는 조건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적으로 사이드가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을 부드럽게 밟고 출발하면 사이드가 풀리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오르막길이나 아니면은 좀 신호를 좀 오래 받고 있다 그러면 오토홀드를 쓰시면 발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썬루프 한번 보겠습니다. 썬루프 작동이 스크린이 저렇게 일자로 뒤쪽으로 쭉 다 들어가네요. 썬루프 스크린도 잘 열리지만 지금 썬루프 작동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5000km 타면서 몇 번이나 열고 닫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먼지 낄 일도 없고 부품이 고장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자, 뒤쪽에는 수동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수동 커튼이 마련되어 있고 커튼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따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 없고요. 실내에는 지금 브라운 가죽 시트가 채택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한 톤이 좀 어둡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 때문에 좀 밝아 보이는 거고요. 뒷좌석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리클라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립에 2단 조절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아이들 카시트 장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샀기 때문에 뒤쪽에 아이소픽스 마련되어 있고 이 밑에 고리에 아이소픽스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SUV의 가장 큰 장점이 공간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뒷좌석에 밑에 슬라이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뒷좌석을 앞으로 또는 뒤쪽으로 밀어서 트렁크 공간을 얼만큼 넓게 사용할지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뉴 소렌토에는 측면에는 지금 에어벤트가 없고요. 전 가운데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USB 충전 포트랑 12V 아울렛, 그 다음에 220V 인버터가 있는데 거의 모든 인버터는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뭔가를 못 넣게끔 하는 장치고, 여기 220V 인버터는 핸들 옆에 보시면 AC 220V 돼 있죠. 이게 온오프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이걸 꺼버리면 뒷좌석에서는 220V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전도 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백은 충분히 다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측면 커튼 에어백까지 다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조수석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조수석의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앞쪽에 보시면 가죽 시트는 거의 새 거랑 마찬가지고 등속 쪽에 약간 이제 때가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행거리를 딱 맞게끔 거의 새 차랑 비슷한 느낌의 마감재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 조작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엔진 룸을 볼 건데요. 이제 주행거리를 감안했을 때 엔진 오일 한 번 정도밖에 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엔진 오일 교체는 9,000km에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냐면, 자, 기아 오토큐, 기아 오토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2020년 6월 11일 날 엔진 오일 교체하셨고요. 1년 됐네요. 엔진 오일은 주행거리랑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1년 다 돼가죠. 무조건 교체하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교체를 작년 6월 11일에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아직 도달을 하지 않았더라도 엔진 오일을 한번 교체하시고 타시는 게 엔진 자체에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위에 뿌려져 있는 게 광택제입니다. 차량이 상품용으로 들어오면 엔진 룸도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택제를 뿌립니다. 엔진 오일 누유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안쪽에는 지금 먼지가 좀 쌓여 있죠. 자, 5,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너무 나머지 소모품이나 누유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누유가 있으면 서비스 센터에서 다 보증이 되는데 아까 하체 확인했을 때도 누유가 없었고 위쪽에 봤을 때도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어딜 볼 거냐면 저 구석에 있는 실리콘도 보고 여기 실리콘이 있건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판의 칠이 반대쪽과 동일한지 이런 걸로 사고 흔적을 찾아내거든요. 깨끗합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걸 안내해 드립니다. 자, 뒤쪽에서 사고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깊숙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앞쪽에 전방이랑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침수 흔적은 없고요. 웨더 스트립 안쪽에도 지금 흙먼지가 쌓여있던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기어 쪽으로 들어가는 이 안쪽도 보시면
흙먼지가 들어가 있거나 세척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런 뒤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씻기 힘들고 찾아내기 힘든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흙먼지나 아니면 진흙이 많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침수가 의심되는데 이 차량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뉴스 렌토 구매 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더 뉴스 렌토 가솔린 차량을 한번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시동을 딱 걸고 출발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는 느낌, 그러니까 전기 차량 흡사할 정도로 진짜 정숙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어떤 정숙성을 요하는 그러신 분들은 가솔린 차량이 해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괜히 장거리도 안 뛰는데 디젤 차량 사서 뭐 경제적으로 운전한다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뭐 운전 질감 같은 거 느끼시려면 SUV 가솔린 차량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안전사항 옵션도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부러 거의 풀 옵션에 가까운 차량을 선택하셨습니다.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가 앞으로 태어날 둘째와 또 가족이 함께 타실 차량이라서 이 차량을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딱 주행거리에 맞게끔 연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진짜 새 차와 같은 하체 상태랑 소모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외 상태 물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고 차를 구입하신 다음에 한 3년, 4년 동안은 진짜 오일 교환 비용만 들 정도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차파는 채부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은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대구에 있는 차량을 부산에 있는 딜러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확인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차를 대하는 마음 자체가 진짜 꼼꼼하게 잘 봐드려야 되겠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이 좋지 않은 부분이 나왔더라도 그 내용조차도 다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차량을 얼만큼 열심히 잘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파네스 채부장을 믿고 구매 대행을 맡겨주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 차파네스 채부장은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매 대행 신청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무사히 출산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